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잭스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기조가 확실히 변화됐음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답을 파월 의장의 입에서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SNS에 주말 사이에 밈이 그렇게 돌았어요. 이제 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신나셔가지고 막 올렸는데 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또 오른 상승폭의 반만큼 또 상승폭 반납했고요. 이거 지금 그냥 파월 의장의 말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거야 라는 분위기도 살짝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대표님의 코멘트가 좀 궁금합니다. 1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서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다. 그래서 9월 달에 얼마든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면서 시장에 큰 희망을 줬다라고 정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파월은 노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것을 예상한 분들과 매파적인 걸 예상한 두 명한테도 양쪽에 다 뭔가 그 떡밥을 던졌다고 해야 될까요? 다 양쪽에 나름대로 자신들이 그 기조를 바꾸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들을 줬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차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쪽의 긍정적인 시그널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고용시장은 좋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데 우리 주력하겠어에서 이제 고용시장이 조금 불안해지니 이쪽도 우리가 신경 쓰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이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9월부터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라는 이제 시그널을 줬다는 거.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면이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고요. 반면에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됐냐면 매파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근거 던져줬는데 뭐냐면 아직까지는 관세는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기미만 보이면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거기 같이 썼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차하면 금리 언제든 우리는 올릴 수도 있어까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시장에서는 비둘기파들은 9월부터 연액 마음 급한 분들은 3회 연속 금리 인하 뭐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매파 쪽에서는 쭉 동결을 생각하는데 중간 정도 만나서 제가 생각컨대는 9월에 한 번 정도 내리고 나머지는 동결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게 딱 중간 정도에 만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거기에 기준이 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제 8월 달 일자리 수와 8월 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9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죠. 그다음 둘째 주에 CPI, PPI 발표될 텐데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현재 지난 1년간의 미국의 실업률이 4.0에서 4.2였습니다. 가장 최근 지난 달이 4.2였거든요. 그러니까 4.2의 신규 일자리 7만 전후가 나오면 그냥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거보다 실업률이 더 높아지거나 소위 말하는 신규 일자리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게 나타나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8월 달 일자리와 CPI, PPI가 그 어느 때보다 또 한 번 중요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요일은 환호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확인할 거리들이 분명 생긴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파월 의장은 금요일 완전한 비둘기가 아니었고 반을 나눠서 상체는 비둘기인데 하체는 이제 매의 발톱을 드러냈던 모습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맞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있을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플러스 CPI, PPI 다 주목해봐야 하니 9월까지 우리는 좀 숨죽여서 지켜봐야 된다. 즐길 것이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가 만연해진 건 사실입니다. 고로 뉴욕 증시에서도 뭐 러셀 2000 지수가 지수 대비 더 아웃퍼폼했고 한국에서도 오늘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더 훨씬 더 아웃퍼폼하면서 로봇주, 바이오주 상승을 또 고스란히 훈풍을 좀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흐름 그러면 9월 달에도 지속될까요? 아니면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9월 달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9, 10월, 12월까지 해서 연속으로 금리 인하가 쫙 되면서 그것이 사실상 거의 기정 시나리오가 된다면
지금 오늘 보여줬던 금요일 날 보여줬던 미국과 우리나라의 장세가 쭉 그대로 가겠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보니까 무슨 빔을 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데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만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된다면 대전제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보통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뭐냐를 놓고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내수 중심의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진이 박한 그런 종목들,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수혜다. 그렇게 보면 미국에서는 소형주인 러셀 2000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 신기하게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같이 비교해 봤더니 미국의 러셀 2000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체 상장 기업 중에 42%가 다 적자 기업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상황이. 네. 고금리하에서 수요도나 이런 것에 힘듦을 느끼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해주면 수요도 살아날 뿐더러 이 회사들은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부채로 많이들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채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든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이제까지 고통 속에 있었던 기업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훈풍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올해 3연속 소위 러셀 2000에 대해서 미국에서 기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다가 올해 역대급으로 순매도를 했어요. 미국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지친 거죠. 역으로 말하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빈집털이. 그렇게 측면에서 놓고 보면 러셀 2000이 상당히 수급이 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 상당히 급등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9월 초 중반에 볼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금통이 있죠. 네. 지금 동결과 인하가 한 5.5 대 4.5 정도로 팽팽하게 지금 갈려 있습니다. 제 그냥 생각은 소폭이나마 동결 쪽에 조금 더 한 표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확정적으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면 선제 인하할 수 있을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그렇게 해놓고 본다면 아마도 이번에 금통위에서는 동결하고 9월 달에 연준의 방향성을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통위도 금통위지만 일단 대표님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9월에 나올 미국의 경제 지표, 그러니까 물가 지표, 노동 지표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빅 이벤트 우리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이 좀 예정이 되면서 지금 3,500억 불 투자기금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에 시장의 관심,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국 대미 투자 확대에 따라 미국으로 좀 돈이 확실하게 몰리게 될지 여부, 진짜 지금 이렇게 말로만 뱉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미국의 돈이 몰릴지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원전 가장 강했고 조선방산도 세론 안 나왔거든요. 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말씀 주신 1차적으로는 조선은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기로 확정이 돼 있으니까 1,500억 달러는 이제 확정이 돼 있는데 나머지 3,500억 달러 중에 2,000억 달러가 어느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정상회담 중에 구체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다만 지금 그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보면 우리 수출 주력 산업 쪽으로 유도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이쪽에 투자를 유도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할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3,500억 달러, 일본의 5,000억 달러, 유럽도 그 정도 규모 이런 것이 동시에 다 들어가면은 미국이 돈잔치 할 것 같은데 냉정해 보면 서로의 얘기는 아직 좀 서로 다릅니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소위 현금을 들고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 정부도 얘기했고 일본도 얘기한 거는 그중에 실제 현금은 극히 적은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보증이나 대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눈높이가 다름이 실제로 이러한 이번 정상회담이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해도 좀 늦지 않을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흘러온 상황을 보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흘러왔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것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글로벌 이제 유동성 공급 시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궁금한데요. 당연히 IT입니까? 아니면은 금리 인하 수혜와 맞물려 바이오 쪽 우리 지켜봐야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IT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조금은 좀 뒷자리에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한 주간 금요일만 빼고 나면은 미국에서 IT 업종이 마이너스 2% 넘게 빠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AI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거든요. 이거는 이제 금요일만 소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보시면 경기 민감주가 급등을 한 거고 네.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가 좀 못 살았습니다. 근데 요거를 일주일로 더 늘려놓고 보면 기술주가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이번 주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과 젠슨화항의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하 방향성이 잡히고 나면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나타나고요. 앞서도 우리가 봤지만 경기 민감 업종이 경기 둔화 업종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그러한 업종의 그러한 상승 흐름 순서에 집중하시면서 힌트를 얻으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재밌게 잘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자세한 전략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